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추운데 멀리서 오시고 또. 자, 2019년 이제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작년에 이제 TO가 안 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거는 지나간 거니까, 맞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현재 작년, 재작년 이맘때쯤 다 마찬가지였어요. 맞죠? 몰랐단 말이야. 여하튼 확실하게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 또 시작됐고 새롭게 시작을 해봅시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TO 걱정할 필요도 없고 현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현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합격 설명회 동영상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 합격 설명회 안 들으셨던 분은 합격 설명회를 그 사이트, 인강 사이트에 가서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물,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은 출력해서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합격 설명회 때 이제 공부 방향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윤곽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구경을 했고, 그래서 나와 싸울 적이 과연 어떠한지 개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맞죠? 자신감이 좀 붙나요? 자신감. 저는 시험 합격하는 거는 자신감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제 소개를 또 안 하고 시작했지? 예, 항상 제 소개를 안 하고 시작해. 저는 전민식 세무사고요. 법조타운 들어보셨어요? 문정동. 법조타운. 동부지방법원 있고 그 동네에 있거든요. 거기에 세무사무실 하고 있고, 예전엔 강남 구청역에서 했었고. 핸드폰 번호? 그 합격 설명에 다 있는데. 적죠? 5655-982. 네. 어제도 카톡으로 질문하셨던 쌤이 앉아 계시죠? 확실히 이해되셨죠? 카톡으로 질문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 아니면 메일로도 하면 되고, 메일은 텍스 P 612 한메일 .net입니까? 이렇게. 네, 요거 다 합격 설명회 때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질문, 메일로도 선생님들 질문하십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메일로도 질문하시고 답 드리고 이렇게. 합격했다고 발표 2월 달에 나나요? 한참 지나서 또 고맙다고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질문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학원 사이트 Q&A 거기에 올리셔도 되고. 자, 여하튼 쉬웁니다. 각종 시험에 있어서 우리 같은 임용시험도 마찬가지고, 회계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고 자신감이 반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 실천적 성실.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매사에 계획 잡는 게 엄청 더 큽니다. 범위가. 제 스타일은. 이 계획이 실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지만 여기에 저는 항상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잖아, 사실은. 머릿속으로 막 생각만 하잖아. 저희 직원이 항상 저한테 뭐라 하는데. 하여튼 실천. 자신감. 그겁니다. 시험은 이게 다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각오만 있으면 시험은 다 합격할 수 있다. 자, 우리 올해부터는 제가 단계를 바꿨거든요. 연간 계획을 보면 2020학년도 시험이고
1, 2월에 1단계 합니다. 1단계 기본. 그 다음에 3월달은 쉬고, 그래서 계속 달아나갈 겁니다. 6, 7, 8까지 가나. 그 계획안이 있는데, 3단계 때 기출 문제죠. 풀이 뭐 핵심 정리,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3단계 과목별 모의고사. 8, 9월? 8, 9, 10까지 가나? 여기서 좀 얽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간 2019년 시작될 겁니다.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2018년까지 18년은 없었지만 17, 14, 15, 16, 17 다 1, 여기 하나 더 있었어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요. 이게 5단계, 4단계, 이게 3단계. 여기에 사실은 심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묶었어요. 제가 거의 묶어가지고 여기에 넣었어요. 기본에. 이 과정이 예전에 있었는데 없었단 말이야. 대신에 여기에서 시간을 좀 더 늘렸죠. 기출문제 이쪽에서 시간을 더 늘렸단 말이야. 이게 6월까지 가든가? 하여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1단계부터 쭉 들으시면서 이제 합격하신 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고민하고 하다가 방황을 하시다가 이때부터 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실강, 이제 동영상 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쌤은 이때부터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계속 5단계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실강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동영상, 지금 오신 분은 잘 하신 거고, 계속 이렇게 쭉 가면 되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 중에 경제적인 여유를 좀 고려해야 되는 분들은 요거는 혹시 모르더라도 안 듣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들으셔야 됩니다.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쭉 따라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항상 1단계, 2단계 이렇게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1단계 요 정도의 범위를 하고 여기에 또 늘려서 2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잡히면 모의고사 통해 가지고 3단계, 4단계 모의고사 통해서 자기 걸로 더 넓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넓어져. 범위가. 이렇게. 그리고 공통분모는 계속 반복, 무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만들 거고. 그런 식으로 따라올 겁니다. 제가 다루는 게 예전에 뭐 적중 자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시험에 출제위원들이 다룰 테마들을 거의 다 커버를 다 한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뭐 선생님들 얘기들은 어떤 분은 시험 치는데 모의고사 느낌이 났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카톡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분은 75점 자기가 가답으로 예상을 했는데 합격 소식이 없었어. 뭐 하여튼 다뤄야 될 전체 범위에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계속 늘려갈 테니까 그렇게 따라오셔야 되고요. 요거 안 듣고 요것도 안 듣고 여기서부터 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본인이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7년 그때 많이 합격하셨는데 이때 3단계 뭐 기출문제 이때부터 따라오시는 분은 요 1, 2단계 커버하기가 자기가 스스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좋은 소식이 좀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범위를 넓혀갈 것이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고, 중간중간 또, 공부 내용들, 제가 하는 방법들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걸 아직 안 주었네. 일단 암기입니다, 암기.
결국 시험장 들어가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능력이라는 게, 기억력이라는 게 감퇴되잖아요. 뒤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는 순간에 머릿속에 다 담으면 돼. 그렇게 자기가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세운 계획에 그냥 따라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스스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하튼 암기. 그럼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 근데 우리 하는 과목들, 제가 하는 상업, 경제, 또 경영학, 또 무역학, 이런 식으로 공통 분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뤘던 이런 테마, 관련되는 이런 테마, 이런 걸 다 제가 연결시켜 드립니다. 테마를, 동그라미 테마를 이런 식으로 또 연결.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내공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암기다, 이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험장에서 물음에 대해서 1번, 2번, 3번 뭐 서술하시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암기하고 있던 내용들이, 키워드들이. 그러면 이런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힘들다고요. 문제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 이론, 문제, 이론.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회계학은 숫자하고 글자로 국어로 돼 있지만 문제를 접하면 자기가 공부를 몇 시간 해도 풀지를 못한다고요. 저도 처음에 회계학 마찬가지고 수없이 이론 문제. 그래서 프린트물이 항상 이런 식으로 펼쳐 보시기를 바라고, 동영상 들으시는 쌤도 출력해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테마가 이쪽에도 또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뭐 예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시기를 바라고, 전체를 보기 바라고요. 수없이 반복,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종칠 때까지 한 자라도 더 적겠다. 그러면 합격하신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프린트물에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모, 이런 네모, 이런 네모, 하여튼 네모들이 많아.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테마 표시입니다. 테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부터, 1페이지라고 하긴 좀 그렇네. 끝까지 다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잘 듣고 연결시켜 드릴 거고,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날 배부되잖아요.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 걸로 만드는데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도 하고요. 자, 1페이지 봅시다. 1단계, 지금 1, 2월 기본 개념 정리반이고, 오늘 날짜 있고, 첫 번째 과목이 상업경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시죠? 여기 회계학을 우리가 4조 할 거고, 그 다음 4주를 상업, 경제, 경영학, 마케팅, 무역, 이렇게 4주를 할 겁니다. 여기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온다고요. 그걸 다 연결시켜 드릴 거고. 자, 오늘 첫 시간 상업경제고 넘어가고 2페이지. 학교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2019학년도 시험 18년까지 쳤던 거 1차 쳤던 거 그거하고 우리가 대비한 2020학년도 시험 2019년 올해 이제 1년 동안 바짝 해야 될 거 바뀌었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어떤 게 보였나요? 3교시에 있는 논술 10점짜리 교과 교육학에서 나왔던 거 그게 없어졌더라. 왜냐하면 1교시 교육학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짓이냔 말이지. 시간만 뺏어먹고. 맞죠? 그래서 날려버렸다. 그게 없어졌다. 폐지됐다.
그 다음에 기입형, 단답식으로 묻는 게 너무 기계적이다. 그래서 문항수가 축소됐더라. 2교시, 3교시 둘 다 기입형이 있어. 내문항, 이문항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실감을 학생들한테 안 주겠다는 거지. 그래도 쉽게. 그리고 서술형이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술형이 이제 예전에는 5점짜리도 있었는데 다 날라갔고 다 4점짜리야. 그런데 서술형이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항들이 있잖아요. 물음. 조건에서 항상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내용 적고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뭐 기읍, 뭐 니은, 어휘 적는 거 있죠. 용어 적는 거. 그런 거 주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 요거를 점수를 4점짜리를 못 받을 확률은 이제 약간 희박해졌다는 거지. 반타작 이상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의 목표는 뭐였죠? 설명회 때 얘기했듯이 75점입니다.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대 그 합격선 다 봤었죠? 여기서 마이너스 3점, 플러스 3점입니다. 그리고 암만 높은 서울 뭐 이런 데 빼고 웬만한 데는 다 얼마였죠? 62, 3점이었죠? 카트라인이. 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점입니다. 72, 78. 이 정도입니다. 1교시 교육학만 여러분들이 제가 학교 설명할 때 15점 잡았죠? 근데 사실은 1교시 교육학도 문단 구성에서 5점을 먹고 들어가잖아. 맞죠? 나머지가 하나, 둘, 셋, 4개 정도에서 15점이었잖아. 요거는 결국 지켜주기만 하면 다 줄 거란 말이야?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4, 4, 16에도 4, 4, 4, 3점 치면 하나 나고 반타작 날리면 얼마입니까? 8점, 10점. 15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이상을 받아야 돼. 이전에 18년, 19학년도 17년 말, 17년에 공부했던 쌤은 그 18점, 18.33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경기였나? 이 사람이 인천, 이 사람이 경기, 여자분, 남자분. 결혼한다는데? 결혼한다고 연락 왔던데? 청첩장.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고 20점이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높은 점수를 받게끔. 그러면 여기 나온다고. 요거 이상이 충분히 나온다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제가 저게 들어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2, 3교시에 있는 교과, 교육학. 이건 지금 다 교과 내용학이잖아요. 요걸 제가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프린트는 다 쳐놨고, 역대 기출문제 다 프린트했고, 구분을 다 해놨어. 한 5가지 테마밖에 안 돼.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제가 프린트로 예쁘게 정리해 드릴 거고. 그럼 제가 전민식 강사가 담당하는 점수가 역대 우리가 합격 설명회 때 봤지만 몇 점입니까? 제가 도대체 1교시 이런 얘기를 왜 많이 하고 있지? 20점 2, 3교시가 80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점 100점이잖아. 20점은 제가 할 수 있는 과목은 사실 아니고 80점에 커밀이 몇 점 정도? 9점 정도잖아. 그럼 제가 71점? 이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루는 게 총점 71점이라는 얘기지. 여기서 얼마를 맞게 해드리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사기꾼이잖아, 그 사람은. 맞죠? 근데 최선을 다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여튼 저는 한 55점 정도? 노선에서 왔다 갔다. 그럼 1교시 15점인데 요거는 너무 좀 낮고 16, 17? 이 정도.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반타작만 하자는 말이지. 9점에서 4점만 하자는 말이지. 컴에서. 이건 송경희 교수님 하잖아요. 그러면 높네? 요걸 해볼까? 59, 60 잡으면 75 나오네? 15, 60, 요거 5점 잡으면 몇 점이야? 너무 많다, 맞지? 60점은 좀 힘들 것 같아. 55를 잡으면 60, 70, 74, 75 나오네. 재밌죠?
보통 합격하는 쌤들 몇 점 받는지 얘기 들어봤어요? 역대? 허쌤 있잖아요. 허쌤 합격하실 때는 허쌤 딱 1년 공부했잖아요. 딱 1년 공부했거든요. 저하고 1월 달부터 들었는지 아마 2단계 때 오셨는지. 근데 맨날 그 학원 수업 끝나고 도서관 혼자 가서 공부하더라고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도서관. 그날. 그리고 교과서를 하나도 안 봤대. 교과서를 하나도 안 봤대. 그러니까 따로 기타 참고할 만한 것들은 따로 공부한 게 없어, 별도로. 그냥 제 수업만 따라왔어. 근데 합격하셨어. 그때 나이가 24살인지 아마 그래. 군대도 갔다 오고, 경찰 갔다 왔는지. 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제 따라갑니다. 할 얘기들은 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3페이지. 목차입니다. 3페이지 목차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자, 경제활동, 상업, 유통, 금융, 정보, 무역, 기업과 경영, 일반적인 경영학들, 그리고 창업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출제자들이 냈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유통 쪽에 물류라는 게 유통이 더 범위가 넓으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가 될 것이다. 자, 역대 기출문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걸 뭐 목차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상업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자, 18학년도 보세요. 세로 쫙 보세요. 색칠이 세 군데 돼 있죠. 세 문항이 나왔다는 얘기고 17년은 두 문항, 16년은 두 문항.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지. 자, 3페이지를 깍지 끼고 저기를 한번 봅시다. 33페이지. 3페이지 깍지 끼고 33페이지 보세요. 그냥 가볍게 멀리서 보세요. 두 번째 점에 상업의 기능 있죠. 매매, 운송, 보관, 금융, 보험, 정보. 자, 주요 기능, 물류 기능, 보조 기능.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의 기능, 점 네모, 네 번째 거. 거기도 상적 유통, 물적 유통, 유통 조성 있죠. 요게 이런 식의 구성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활동, 상업 이제 좀 더 할 거고, 상업 경제라는 과목에 유통, 금융, 정보, 무역, 기업과 경영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예요. 금융 쪽에 보험 있을 것이고, 증권 뭐 이런 테마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매매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쫙 흘러갈 것이다. 상업의 기능,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순서가 비교하시면 되고, 4페이지. 자, 요거 뭐 달달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봅시다. 18학년도. 가장 최근 시험이죠. 17년 말에 1차 쳤던 시험. 18학년도에 총 몇 점이 나왔나요? 상업경제. 굵은 테두리 보세요. 3문항이 나왔습니다. 3문항. 배점은 8점. 17학년도. 5페이지. 총 2문항이 나왔고, 배점은 6점. 16학년도. 뒤에 넘기세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2문항이 나왔고, 배점은 8점. 15학년도. 3문항 나왔고, 9점. 14학년도. 3문항 나왔고, 9점. 자, 이런 식입니다. 역대 3개 아니면 2개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약간은 이렇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 사실 여기 교과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제가 한 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항수가 3문항 정도. 배점은 9점, 8점 뭐 이렇게 9점 정도. 그럼 앞으로 2020 어떻게 될 것이냐? 19학년도는 안타깝게 없었고 우리가 대비하는 2020학년도 어떻게 될까요? 3문항 정도 나오겠죠? 배점은 9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갑시다.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업경제는. 됐어요? 8페이지. 자, 구체적으로 이제 상업경제의 목차에 따른 내용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전에도 계속 합격 세미나에도 얘기했지만 별책 25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변경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좌우로 같이 보는 겁니다. 8페이지에 있는 게 기존의 변경 전입니다.
그게 2015년 9월 23일 날 2015-745입니다. 최초 15 회전교육과정 탄생했을 때입니다. 그때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거기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별책 25 저는 이렇게 있는데요. 별책 25 지금 단계에서 요거를 옆에 끼고 보셔도 되고 어차피 가을에 한번 개정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요거를 그 이면지라든지 이거는 나중에 같이 해도 돼. 이미 프린트 하신 분 있나요? 없나요? 그건 이따 의논하고 같이 맡기면 돼요. 여기 복사집에. 거기에 보면 여기 앞 페이지에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라고 이렇게 앞쪽에 나옵니다. 그게 변경되는 건데 같이 살펴봅니다.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2018-150호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는 날립니다. 기억소에서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 확연하게 뭐가 바뀌죠? 좌우로 봤을 때 이 테마는 뭐죠? 지금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라는 테마입니다. 거기에 색칠해 놓으세요. 테마를. 이렇게 좌우로 봤을 때 어떤 게 눈에 띕니까? 뭐가 바뀌었다 하잖아. 그런데 줄이 있죠? 줄이 있으니까 줄이 사라졌어. 구분선이. 눈에 띄죠? 각 기준 학과별로 구분선이 사라졌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쪽에, 왼쪽에 중간 쪽에 실무 과목에 금융상품 세일즈라고 있었죠? 여기에. 금융상품 세일즈. 그 과목이 삭제. 그리고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원산지 관리. 음영 표시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통 관리. 요거는 추가됐다. 색칠을 잘하세요? 이 말 좀 해야겠다. 저는 뭘 하냐면요. 시각화를 많이 합니다. 시각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결국에 시험장 가서 암기한 거를 풀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방법은 많지. 근데 시각화하고 자꾸 입으로 좀 말하는 거, 그걸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시각화 이거 좋아하거든요. 색칠을 많이 합니다. 색칠. 이게 재밌거든, 공부할 때. 색칠하고 막 뭐 이런 걸 좋아해. 형광펜 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하지. 초록색은 테마를 말한다. 노란색은 회계 같으면 뭐 수익, 비용, 뭐 이런 손익 항목을 말한다. 노란색은 뭐 암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보라색, 뭐 저 뭐지? 분홍색 이런 거는 뭐 테마를 말한다. 분류 이런 거 할 때. 뭐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각화. 그래서 머릿속에 그 책에서 봤던 우리 그 교재가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야 돼.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 기억난다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뭘 공부했던, 대학교 서적 어떤 걸 공부했던, 지금 이제 늙어서 이게 빠리빠리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디서 봤지가 딱 그게 연상이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거기쯤 있는데 하면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1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장에 앉아서 써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논리를 따지고 뭐 이거 어떻게 됐더라 이걸 하면 안 돼. 시간이 안 돼. 그거는 시험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전에 다 해야 되고 시험장 가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탁탁탁 적어야 돼. 1교시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60분 동안 적어야 되는데 뭐 평균적인 속도야, 내가 글 쓰는 게. 그렇다면 수많은 연습을 해서 탁탁탁 암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엄청나게 해야 된다는 거. 자, 하여튼 자, 그게 두 과목이 추가됐다는 거, 구분선이 삭제됐다는 거. 그리고 새롭게 바뀐 거 오른쪽 거 보면 이런 표시들이 있죠. 여기 이런 표시들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쫙 가면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금융과, 판매과, 요 과명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이잖아. 우리가 전문교과 2죠. 전문교과 2가 몇 개 교과 교과군이 몇 개입니까? 17개인지 그래. 17개 교과군인지 그래.
그 중에 우리가 1봤다야. 첫 번째 타자. 우리 밑에는 뭐 보건, 미용 있고, 뭐 있어. 전기, 금속, 있어. 하여튼 17군데 그래. 그 중에 1번 타자고, 기준학과, 경영금융교과 구분, 교과 구분이죠. 교과군 구분이 경영금융교과고, 기준학과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되고, 그 기준학과에 따른 기초 과목이 뭐냐, 실무 과목이 뭐냐, 가로로도 암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수없이 반복해야 돼. 그다음 전문 공통 과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 요거 8자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경영사무과의 회계 원리가 재무회계과에 말고 유통, 금융, 판매 거기에서 똑같이 중복돼서 편성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별표로서 지금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음영 표시가. 그리고 재무회계과는 어떻습니까? 경영사무과에 있는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그렇게 밑에 두 개를 위에 있는 걸 끌고 내려오고, 사무관리까지 마찬가지네. 유통과도 상업, 경제, 기업과 경영, 사무관리, 회계원리 끌고 내려오고, 다 밑으로 끌고 내려와. 위에 그 기준학과에 있었던 거 그런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그러면 별표를 표 밑에 보세요. 주해서 표 밑에 별표는 다른 교과군 또는 다른 기준학과에 편성된 과목인데 끌고 와서 다른 학과에서 기초과목으로 쓴다. 뭐 이런 내용이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무 과목은 이제 또 암기가 돼야 될 것이고, 인력 양성 유형 있죠? 진로. 거기에서 음영 표시된 게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왼쪽에 기존에 없던 게 새롭게 운송사무원, 무역사무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라진 게 있어. 그 인력 양성 유형에 사라진 게 왼쪽에 보면 판매과의 방문 판매원 있죠? 그거는 사라졌다는 얘기지. 자, 잘 보이죠? 음영 표시가 다 돼 있으니까. 자, 왼쪽 거는 잊어버리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실무 과목에 금융과에 있던 금융상품 세일즈가 삭제됐다. 그건 기억하시고, 대신에 유통과에 두 과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뭐냐? 원산지 관리, 유통관리. 원산지 관리사 이런 것도 시험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보시고 밑으로 내려와요. 9페이지 밑에. 성공적인 직업생활 전문 공통과목이라는 거 알고 있고, 기초과목이 16과목이고 실무과목이 27. 합쳐서 44과목이 된다. 하나, 16, 27 이런 식으로 기초 실무과목 구분해야 되고, 과목명은 천천히 이제 반복하면 암기가 될 것이고. 자, 기초과목의 첫 번째 타자가 뭡니까? 상업, 경제. 두 번째 타자가 기업과 경영. 요거 눈여겨봐 주시고 오늘 암기를 하십시오. 1번 타자 상업 띄우고 경제. 2번 타자가 기업과 띄우고 경영. 그거를 암기. 실무 과목에 16, 17이 추가됐다는 거 됐다. 그 정도 보시고 10페이지, 11페이지. 자, 이걸 왜 하냐 면 지금 하는 게 어디까지가 연장이 되냐 하면 27페이지까지 계속 연장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게. 거기에 이제 역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럼 우리가 공부 방향이 정해진다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그 공부해야 될 게 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고, 나중에 모의고사 때 또 시험 문제 많이 만들 거고, 이때까지 많이 냈었고. 자, 봅니다. 10페이지. 자, 별책 25입니다. 요거는 2015 80호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1번 타자가 뭐죠? 상업, 경제, 기초과목. 2번 타자가 기업과 경영. 자, 상업, 경제 읽어봅시다. 상업, 경제는 NCS 실무 과목의 선수 과목으로서 경영, 금융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제활동, 상업, 기업과 경영, 유통, 금융, 판매, 무역과 글로벌 경영, 활동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어디서 봤지? 목차에서 봤네? 기업, 경제활동, 상업, 기업과 경영 요 밑에 있네? 유통, 금융, 판매는 여기 밑에 매매가 숨어 있고, 무역과 글로벌 경영. 그럼 과목명 뭐니? 기억에 들어갈 과목명을 쓰세요 하면 상업, 경제해야 돼. 근데 순간 착각해서 기업과 경영? 그럼 2점이 날라가. 그럼 학교에 당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당연히 알겠지만. 자, 목표 보세요. 국내 상업, 경제, 경영, 금융. 범위가 넓다, 맞죠?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 경영금융 분야의 직업, 직무, 긍정적, 능동적 태도, 가치관, 확립, 개인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뒤에도 나올 겁니다. 자,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 보통 보면 이렇게 목표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서술어가 이런 과목을 통해서 목표는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 또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보통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역량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는 상업경제하고 또 한 과목 더 있던데 한 과목, 다른 과목 2개밖에 없어. 사무행정인지 아마 그래. 사무행정, 실무 과목에. 거기는 항상 역량을 기른다.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 왼쪽에 보세요. 기업과 경영. 똑같이 수평으로 봐서 목표 쪽에. 거기는 서술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NCS라고 18학년도 기출문제에서 10점짜리 논술에서 아마 물어봤는지 3교시에 그 정의를 적으라 했습니다.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어떤 표준? 직무에 대한 표준입니다. 직무. 그럼 그걸 왜 하는데 정의가 뭐야? 능력을 표준화했단 말이야. 어떤 능력을? NCS 정의 이미 물어봤지만 표준화한 것, 국가가 표준화한 것. 내셔널 컴피턴시, 컴피턴스. 코어 컴피턴스 경영할 때 핵심 역량 나올 거고 스탠다드 뭐 이렇게 될 거고 S를 붙였나? 스탠다드로 그냥 끝냈네. 표준화한 것. 무엇을? 능력을 표준화한 것. 어떤 데 사용되는 능력? 직무에 사용되는 능력을 표준화한 것. 왜? 직무를 성실히, 성공적으로, 성실히보다는 성공적으로 뭐 하는데? 수행하는데 대한 능력을 표준화한 것.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표준, 무엇을, 능력을, 어디에 사용되는, 직무에. 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화한 것.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핵심 단어가 뭐죠? 능력, 직무. 직무야, 직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내용 체계 항상 이렇게 각 과목별로 나옵니다. 목차가 똑같거든요. 자, 목차가, 이것도 이렇게 나오죠. 성격과 목표.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기초 과목이든 실무 과목. 두 번째가 뭐죠? 내용. 세 번째가 교수, 중간점, 학습. 네 번째가 평가. 이건 다 아시죠? 여기 내용에서 항상 뭐가 나오죠? 내용, 체계. 이게 뭐지? 내용, 영역별, 뭐? 성취, 기준. 여기에는 뭘로 되어 있나요? 평가의 구조야, 지금. 모든 별책 25의 모든 과목의 구조를, 틀을 말하는 거야. 평가의 주안점. 계속 반복하면 되잖아. 여기는 뭐죠? 성취, 수준. 이렇게 되지? 기준. 내용 체계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박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만들어. 처음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음영 표시가 돼 있지? 여기 내용, 영역. 지금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끌고 와서 내용, 영역, 요소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44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도 마찬가지인가? 그건 모르겠다. 하여튼 모든 기초과목, 실무과목이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 목표는 또 성격 목표 나눠질 거고 방금 봤듯이 자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에서 내용 영역 요소 이런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비워놓고 기억에 들어갈 영역 명칭을 쓰세요. 과목명을 쓰세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활동과 창업, 기업과 경영, 유통, 금융, 판매, 무역과 근로분야. 제일 왼쪽에 적어놨던 오늘 목차입니다. 그거와 비슷하죠. 순서는 약간 바뀌지만. 그래서 내용령 요소에 경제활동 요소, 상업 중요소 쭉 나온다. 기업과 경영. 근데 2번 타자가 뭐였지 아까? 기초과목 2번 타자가 기업과 경영이야. 그러니까 상업 경제가 더 큰 범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일 대빵이야. 범위가 제일 많아. 상업 경제가. 제가 볼 때 경영학 이게 나눠놔서 그렇지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기업과 경영을 봅시다. 10페이지 오른쪽. 자, 기업과 경영은 성격조에 가보세요. NCS 실무과목 선수 과목으로서 경영금융교과 학생들이 기업이나 조직 경영, 기업, 경영 요 글자가 눈에 팍 들어와야 돼. 오늘 시험지에서 단어가 눈에 착 올라와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힌트들이 다 숨어 있어. 시험에는 항상 2교시에 나왔던 게 3교시에 그 지문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 또 잘하는 말이 뭐였죠? 국어를 잘하자 하고 그다음 뭐였지? 글자를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하고 그다음에 센스가 좀 있어야 되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런 것들. 기업, 경영 이미 나왔네. 무슨 과목? 기업과 경영.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습득 뭐 저거 나오고 목표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이해,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그래서 내용 보니까 내용 체계에 기업과 경영, 경영혁신, 경영관리, 개조지조통인데 조정은 보통 빼고 개조지통제 이렇게 경영관리 쪽에 내용 영역 요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고? 여기에 들어갈 기억의 용어를 쓰세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뒤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교수학습, 평가, 평가의 주안점, 영역별 성취 수준. 자, 여기까지 하고 아까 NCS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NCS를 한번 봅시다. 제가 하나 찾아놓은 게 사무행정, 실무과목의 사무행정. NCS 그 사이트 들어가서 좀 구경해 본 적 있나요? NCS 시험도 있다 이러던데.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참고만 하셔요. 저도 잘 100%는 잘 모르겠지만 NCS 분류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분류. 뭘 이렇게 분류했다는 얘기입니까? 직무를 능력 단위로, 능력 단위는 기능 단위로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그냥 분류했어. 뭐 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 쓰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했대. 했는데 우리는 따르면 되겠고 대분류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야겠지? 중분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분류가 있을 거고 소분류 밑에 세분류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제가 찾아보니까 대분류가 24개가 있답니다. 중분류가 78. 이거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소분류가 241개. 다음에 세분류가 948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9페이지에 있는 그 실무 과목 중에 사무행정이라는 과목 봅시다. 이게 실무 과목의 5번 타자인데 결국에 여기에 사무행정이라는 과목명이 쓰인다고. 세분류가 직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 앞 단계의 소분류는 뭐였냐 하면 03의 일반 사무. 숫자는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NCS의 분류, 대분류 한번 클릭 이렇게 몇 번만 해보면 구조를 알게 된다고. 여기에 일반 사무. 그리고 그 앞에 그러면 1번, 2번이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02에 총무 인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좀 이따 설명할 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02 경영 회계 세무 뭐 이렇게. 아이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래서 사무행정이랑 과목명이 나와. 실무 과목에 5번 타자였네. 이렇게. 이게 직무를 말하고, 이 사무행정이라는 과목에 두 번째 목차 내용의 내용 영역 요소, 요걸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무슨 과목이랬죠, 지금? 기초 과목이 아니고 실무 과목이랬잖아. 모든 실무 과목은 요 박스가 여기에 첨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였더라? 여기가 능력 단위, 내용 영역하고 갈로 뒤에 붙여가지고 여기에 능력 단위. 나중에 별책 25 찾아보면 될 거야. 사실 능력 단위 이름을 말하거든요. 능력 단위명. 그리고 여기에 갈로 해서 뒤에 능력 단위 요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능력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우리가 봤나요? NCS 표준에 능력을 표준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구조가 실무 과목은 항상 내용 영역 갈로 열고 능력 단위, 내용 영역 요소에 능력 단위 요소 되어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 사무행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실무 과목은 항상 요 네모 박스에 요 타이틀이 아까 했듯이 내용 영역이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진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문서 관리라는 게 들어가면, 문서 관리라는 능력 단위가 들어가면 여기에 문서 수발신하기, 수신하고 발신하는 거, 팩스 보내고 받고 뭐 이거겠지. 이메일 보내고 받고 발신 뭐뭐 하기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 그리고 여기 문서 정리하기, 문서 보관 보존하기 이렇게. 항상 실무 과목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능력 단위 요소라는 것은 결국 뭐지? 기능을 의미한다. 기능. 직업의 능력을 표준한 것인데 그 능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능력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하기, 정기, 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는데 참고하라고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봐주시고 NCS 대분류가 24개가 있고 우리가 17개 교과군으로 되어 있네. 우리는 1번 타자 25 경영금융, 두 번째가 그 밑에 있는 게 26이 보건복지, 27이 디자인 문화 콘텐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선박운항이 41번으로 제일 밑에 있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11페이지) 자,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별책 25 관련해서 17학년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교육코시 2015-745. 이 당시에는 2015-744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5 80호입니다. 자, 기초과목 중 특정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에 관한 것이다. 목차에 관한 것을 내용을 끌고 왔습니다. 기억의 과목명, 링에 들어갈 내용 요소, 과목명을 물어봤다는 거. 자, 봅시다. 성격 보면 나와야 되겠지. 기업이나 조직, 경영, 기업, 경영 눈에 팍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면 기업과 경영, 상업 경제 순간 착각해서 적으면 2점이 날라가. 2점 중에 1점이 날라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기업과 경영, 과목명 적으면 되고, 목표 좋고, 내용 체계의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박스입니다. 방금 요 박스죠? 자, 기업과 경영. 거기서도 나오네. 기업과 경영, 경영 혁신. 그럼 과목명, 기업과 경영. 그러니까 과목명을 수없이 눈에 발라놔야 된단 말이야. 실수하면 안 돼. 한자라도 틀리면 나가리야.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계속 눈에 발라. 자, 물론 이해를 해야 되고 힌트들을 다 주니까. 자, 두 번째 내용 영역에서 경영관리에 개, 조, 지, 조, 통. 근데 보통 조종은 우리가 별책에서 쓰질 않더라고요. 경영학이나 이럴 때는 조종은 나오는데 원래 폐열의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서는 개조지조통이거든. 근데 우리 별책에서는 별책 옛날에 있던 공구의 23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안 넣어. 그럼 니은에 들어갈 다음은 뭐? 지휘. 그럼 요거는 경영학 일반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그 상식을 알고 있었으면 반드시 적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몰랐던 사람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별책 25를 눈에 계속 발라놨던 사람은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각 과목별로 요 박스는 무조건 100% 암기해야 돼. 실무 과목은 좀 모르겠지만 기초 과목에서 이 박스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요쪽 테마, 내용. 특히 요 박스. 자, 이렇게 주는 문제들을 놓치면 안 돼. 합격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3교시 때 가가지고 이러는 거지. 아까 그거 말이야.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3교시도 망친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안 하게끔 해야 됩니다. 됐고. 밑에 제일 하단 박스에 내용 영역 요소, 니은의 성취 기준에서 니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 왜? 어떤 사람은 폐호를 알아서 조정 적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힌트를 더 줘. 자, 어떤 단어들이 보여야 됩니까? 동기부여, 리더십, 의사소통. 그거 색칠하세요, 세 가지. 자, 동기부여, 리더십, 의사소통. 이 단어 세 가지가 나오면 바로 지휘야. 그럼 이 단어 세 가지가 뭡니까? 지휘의 구성요소야. 지휘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리더십, 또 의사소통이 제일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방금 봤는데도 동기부여. 동기부여 또는 동기유발. 마찬가지 맥락이고 그 세 가지를 암기를 합니다. 교양할 때 또 물어봅니다. 그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세 가지. 리더십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지? 레빈이라는 학자 떠올라야 됩니다. 레빈. 들어보셨죠? 어느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리더십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어. 뭐가 있었지? 리더십의 유형, 레빈. 자꾸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면 안 돼요. 결국에 시험장에 가서는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레빈이라는 학자 있습니다. 레빈. 여기에서 리더십의 유형이라는 테마입니다. 리더십의 유형. 종류, 마찬가지 맥락이지. 1, 2, 3 있겠지. 제 이름이 뭐죠? 전민식이죠? 전민, 자유. 이게 뭐야? 민주형, 전재형, 자유, 방임형. 이거 세 가지도 암기하세요. 전, 민, 자유. 주로 이제 앞대가리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이해하면서 애우겠지만 시험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바로 0.1초 만에 나와야 되니까. 근데 헷갈려. 앞대가리 있다는 게 너무 많으면. 근데 그 헷갈리지 않을 단계까지 가려면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 밖에 없습니다. 제 이름 알죠? 전민식, 전민자유. 전재형, 민주형. 전재형은 군림하겠다는 거고, 직원들한테. 자유방임, 내버려 두겠다는 거고, 직원들을. 리더십. 저는, 우리 회사는, 저는 민주형. 민주형이 맞을 것 같아. 자, 됐습니다. 됐고. 넘깁니다. 12페이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공구 교육과정입니다. 공구. 그 당시에는, 별책 23이었습니다. 별책 23. 지금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30과목까지 있죠? 30개 과목입니다. 기초 실무 이런 거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목명을 여기 있는 거 외우다가는 15하고 또 헷갈려야 되겠어. 예를 들면
23에 3번 타자는 마케팅이죠. 25는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나요?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기초 과목에 보면 마케팅과 광고 이렇게 돼 있어. 두 자가 더 붙었어. 물론 내용도 다를 거고. 따라서 12페이지에 있는 30개 과목명은 암기할 필요는 없다. 굳이. 알겠죠? 아까 별책 25에서 개정 전, 개정 후 봤었죠? 떠오르죠, 머릿속에? 개정 전에 있던 한 과목이 삭제됐어. 그 과목 이름 뭐였죠? 빨리 쳐다보세요. 계속 넘기는 거야. 공부는 계속 넘기는 겁니다. 계속 넘기고. 뭐였죠? 금융상품? 세일즈. 그렇지. 제가 하여튼 계속 질문을 던질 거고 여러분 계속 답을 하시고 계속 넘겨. 계속.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거 공부할 때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어떤 분량까지 할 때는 시간이 10시간이 걸리고 뭐 한 달이 걸리고 하잖아요. 책 한 권 뭐 1000몇 페이지, 1500 이런 거 보려면 몇 달이 걸리잖아요. 두 번 때는 줄어들고 세 번 때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는 아침에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넘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넘기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다 연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니까 수없이 찾아보고 수없이 색칠하고 수없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시험에 도전하는 시험에 20학년도에 대비하자. 그런 취지. 자, 12페이지 그 하단에 있는 거 13학년도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기억해서 곱해 치세요. 07 개정교육과정입니다. 13학년도 시험이니까 12년도 말에도 07을 물어봤다고. 요거는 답은 상업경제 과목이었고 니은 디귿인지 아마 그래요. 경제활동과 상업, 무역과 국제경영, 비즈니스와 상업정보 이런 과목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우세요. 자, 힌트만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또 객관식이었고. 자, 13페이지 보세요. 상업경제. 상 1점 상업경제죠. 요건 23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3은. 지금은 기억할 필요 없다. 그냥 모습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는지. 자, 기초적인 개념 원리, 상업정보 계열, 전문교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자, 여기에 보면 1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무슨 계열, 전문교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그래서 그게 별책 2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공부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5개 계열인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상업, 정보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자, 참고 마시고. 자, 경제활동과 산업, 기업과 경영, 유통, 금융. 지금하고 목차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사실은 비슷하죠? 자, 깍지 끼고 10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왼쪽에 상업 경제 있죠? 그 내용 영역 요소하고 13페이지에 있는 그 영역, 내용 요소. 이것도 표기가 좀 바뀌었지. 요 박스하고 보세요. 똑같네? 비슷하네? 맞죠? 비슷해. 자, 상업 경제. 영역별 내용, 뭐 교수학습 평가 이런 식으로 그때는 목차가 구성됐다. 지금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되고 14페이지. 자, 2015학년도 기출문제. 공구 개정 교육과정, 상업정보 전문 교과 교육과정. 사실은 이걸 어떻게 표기해줘요? 상업정보 계열, 전문 이렇게 출제자가 적어줘야 되는데. 자, 2011-361호다. 기억서에서 삭제하면 되고 물류관리 과목이라고 과목명은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네모 박스 있죠? 영역. 이 당시에는 내용 요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표기가. 지금은 내용 영역, 왼쪽이 내용 영역, 오른쪽이 내용 영역 요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물류의 이해, 물류 정보 중간에 갈로 안에 들어갈 뭐냐? 오른쪽에 힌트를 보는 거야. 운보, 하포,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그럼 왼쪽에 들어갈 내용 영역은 뭐지? 물류 활동. 사실 이게 물류 관리라는 테마인데 별책 24는 표기가 이래 돼 있는 거야. 물류 활동이라고. 활동이라고 적어줘야지. 그래 다 맞겠지. 물류 관리 이러면 1점 줬을까? 1점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하튼 23회 관로 안에는 물류 활동이라고 적혀 있어. 지금은 잊어버리세요. 물류 활동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자, 밑에부터 하단에 있죠. 해설 쪽에 물적 유통의 개념입니다. 방금 본 문제에서도 그 내용 요소 그 박스에서 봤지만 운송 보관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 하역 포장, 뭐 출하, 분류, 유통 가공, 정보 활동 이런 식으로 상품에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상품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뭐라 한다? 물적 유통이란다. 그래서 제가 물적 유통을 줄여서 뭐라 하죠? 물류라 하죠. 그 개념을 여기에서 지금 적어 놓는 겁니다. 물적 유통의 줄임말, 물류. 물류의 개념은 뭡니까? 키워드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운보, 하포, 유통, 가공, 뭐 정보까지. 자, 그렇게 연달아서 연계돼서 연속적으로 나오면 물적 유통의 개념이구나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힌트들이 다 나와. 장소적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 그게 운송입니다.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보관입니다. 창고업이라고도 하고 보관이라고 합니다. 주로 보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외에 포장, 하역, 출하, 분류 뭐 이런 게 있다. 자, 물적 유통 관리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신속, 저렴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다. 그러한 물류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물적 유통 관리다. 경영학, 경제학은 좀 그렇고 경영학은 무조건 관리야. 하여튼 뭔 관리가 그렇게 많은지. 관리. 여러분도 공부할 때 시간 관리, 친구 관리, 경제력도 관리를 좀 해야 될 분도 계실 거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물적 유통 개념을 봤으니까 거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물적 유통 관리의 원칙 3S, 1L, 7R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걸 통해서 뭡니까? 비용을 절감하자, 시간을 단축시키자,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하자, 따라서 고객을 만족시키자. 알겠죠? 경영학 쪽에서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시간 줄이자, 돈 줄이자. 돈 줄이자는 말을 돈 줄이자 이렇게 써보면 안 될 거 아니야? 답안지에? 비용을 절감하자. 그렇죠? 재고를 뭐 최소화하자. 똑같은 맥락이야. 시간, 돈. 그 다음에 또 단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서술할 때 한자라도 더 예쁘게 보이려면 효율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 자, 신속, 저렴, 편리, 안전에 제가 이렇게 줄을 꺼놨죠. 그걸 왜 꺼놨냐면 밑에 3S, 1L 그게 물적 유통관리, 물류관리의 원칙이라 했죠. 거기에 3S에 스피드, 신속, 안전, 확실하게, 신속, 안전, 확실, 로우는 저렴하게, 가격적인 측면이고 스피드, 세이프티, 슈얼리, 신속, 안전, 확실. 그래서 3S 앞에 S가 붙는다 해서 그걸 또 물어본 기출문제가 있었다고. 로우도 마찬가지, 저렴. 그래서 물류관리의 원칙, 개념을 적으시오 하면 항상 신속, 안전, 확실, 저렴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구가 돼야 된다. 그게 3S 1L이 다 물적 유통의 개념 쪽에 다 녹아든 개념 단어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7R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R이 전부 right가 붙는다. 적절한 시기, 장소, 양, 장소, 상품, 인상, 가격, 품질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구경하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3S 1L 물적 유통관리의 원칙. 이제 그 테마로 나온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3S 1L 7R. 알겠죠? 자, 15페이지. 거기에 14페이지에 그 물적 유통의 개념 있죠? 해설 쪽의 네모. 거기에 33, 48 이런 식으로 제가 참조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쪽 가서 또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하고 떠올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디서 봤지 하면서 앞에 찾아보고 이런 표가 연상이 돼야지만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 15페이지 빨리 해야겠다. 자, 결국에 공국개정교육과정 2015학년도 공국개정교육과정 과목명 쓰세요 이겁니다.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이렇게 1번, 뭐 2번 서술 뭐 나오면 물어보는 거 있죠. 요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해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뭘 물어보느냐를 먼저,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네. 그냥 묻는 게 뭔데 도대체? 이거를
답안지에 적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찾는 사람도 있어. 여하튼 과목명을 쓰라. 자, 교수 학습 방법에서 소득관리 영역, 라이프 사이클과 재무설계 영역, 요거는 금융 일반이었습니다. 23에 있던 금융 일반.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금융 일반 과목명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금융 일반이 어디 있나요? 실무 과목 쪽에 없나요? 안 보이네. 아, 기초 과목에 11번 타자가 있네요. 금융 일반. 금융 실무는 있나요? 금융 실무는 안 보이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12페이지에 보면 30번, 23에 별책 23에 30번 타자까지 있을 때는 26, 27에서 일반 실무, 21, 22는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실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거 필요 없고 25만 확실하면 돼.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자, 과목명 금융 일반. 그래서 그 네모 박스에 별책 23에 있는 네모 박스에 영역 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밑에 교수 학습 방법에 그런 거를 서술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끌고 와서 문제를 만든 거야, 이 출제자가. 근데 예전에 23회 금융 일반은 어떤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어떤 재투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취지였는데, 지금 금융 일반은 안 그래요, 25는.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하여튼 과목명을 물어봤다는 거. 16페이지. 자, 2014학년도 시험 문제. 공구 개정 교육 과정이고, 뭘 물어본다? 과목명! 자, 사업계획서 그래서 평가 계획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CEO 성공 사례, 요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제시해놓고 과목명 쓰라 했습니다. 창업 일반 과목이었습니다. 29번 타자인지 그때. 그럴 거야, 아마. 창업 일반. 지금도 창업 일반이 있습니다. 지금 창업 일반 어디 있습니까? 창업이 있는데. 14번 타자에 있네, 기초에. 계속 체크하세요. 색칠하고, 눈에 발라야 돼. 자, 창업 일반 과목이었고, 자, 첫 번째, 사업 계획서 작성, 설립. 거기에 색칠해 보세요. 사업 계획 작성, 설립.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만들었고, 과목명을 물어봤어, 창업 1번. 그런데 17페이지 오른쪽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것도 창업 일반 과목명을 끌고 왔어. 14학년도 시험에 창업 일반이라는 과목을 물어봤고, 15학년도 시험에서는 창업 일반이라는 과목을 끌고 와서 거기에 그 내용 영역 요소였던 설립에 있어서 설립에 있어서 그 서류가 뭐냐. 그렇게 출제자들이 계속 연속 손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자, 봅시다. 16페이지 보면, 그렇지. 계속 그렇게 잘 보고 있어요. 자, 박스에 보면 창업 절차 있죠? 그러니까 창업이니까 영역에 창업 절차 반드시 나와야 될 거고,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중요하고 사업 계획서 작성. 그게 창업 일반에 있는 내용 영역입니다. 내용 영역. 당시 영역이었고. 자, 밑에 영역별 내용에 그 박스에 있는 걸 서술하는데, 회사 설립, 사업, 창업 절차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던 네 번째에 있던 회사 설립 및 사업자 등록에 정간 작성,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간. 거기에 정간에 색칠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15학년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17페이지를 봅니다. 창업 일반이라는 과목 나왔고, 수업 장면입니다. 그림이 있고, 칠판의 테마는 뭡니까? 설립. 그럼 뭘 물어보겠습니까? 뻔하게 문서명을 물어봤을 겁니다. 답은 정간. 근데 정간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었다? 창업 일반 그 박스에 서술된 영역별 내용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제가? 별책 25의 박스에 내용 영역, 내용 요소를 수없이 반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공부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된답니다. 발기인. 또한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기본 규칙을 확정, 기재하고 그 서류에 누가 발기인, 전원인, 기명날인 이름 쓰고 도장 찍든지 이름 쓰고 사인하든지 하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이 문서를 무엇이라 합니까? 학생이 제가 조사해보니 갈로가 사라졌네. 뭐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간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뭐다? 정간.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할 때 그 정간에 보면 정간이 수십 장 됩니다. 정간이 수십 장이 되고 여기 상호 목적, 뭐 설립 시 발행할 주식수 어쩌고 저쩌고 영업연도는 어떻고 퇴직금은 어떻게 하고 임원은 어떻게 하고 뭐 다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 갑돌이, 갑순이, 발기인 이렇게 해놓고 여기 도장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발기인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발기 설립이라면 주주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 서류를 뭐라 한다? 정간이랍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법인들 수임할 때 항상 정간을 받거든요. 법인 등기부 등본도 받고 아니면 내가 떼볼 때도 있고 요 정간에 사업 내용, 목적, 상호 뭐 다 나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뭐 퇴직급여 구정 뭐 다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 장에는 발기인 사인한다. 이 서류를 뭐라 하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 뭐라고? 정간. 근데 이미 창업 일반 쪽에 내용 영역 그 밑에 요소들에 다 나왔다는 얘기야. 정간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매년 이맘때 다 정간을 가져와가지고 보여줬는데 별로 관심 있게 안 보시는 것 같아. 자, 설립이라는 칠판의 테마에 통해서 문제를 끌고 와서 물음은 문서명 정간이랍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는 제가 이제 덧붙인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거기서 시험에 대비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설립에 대해서 주식회사 설립 방법이 발기 설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별되는 양대 산맥이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 기억하세요. 발기 설립, 모집 설립. 이런 식으로 쭉 왼쪽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굵은 선이 보이죠? 자, 설립 절차가 결국에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그 다음 두 번째 절차가 뭐죠? 설립 등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본 적 있나요? 법인 있겠죠? 법인 등기부 등본은 본 적 없죠? 법인 등기부 등본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설립 연월이 나옵니다. 그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주식회사라는 회사 법인이 응애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 주식회사가 법 인격을 취득하는 거야. 사람으로 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인격을 취득하는 거고 인격을 취득한다는 게 뭡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인이 자연인, 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요 인이라는 게 권리와 의무, 책임, 그 주체가 되는 이런 걸 뭐 상법이라든지 민법 이렇게 다 나눕니다. 그래서 회사니까 지금 우리는 테마가 주식회사,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를 다루고 있는데 주식회사라면 여기에 속하는 거지 법인. 사람이 아니잖아. 맞죠? 회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설립 등기 이걸 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된다. 그러면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뭡니까? 발기인 조합, 동그라미 1번에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고 주식을 인수하고 출자를 이행한다. 출자 이행이 뭡니까? 돈을 회사 법인 통장에 집어넣겠다. 이 소리입니다. 인수는 뭡니까? 내가 얼마를 매출을 청약하겠다. 회사 네가 얼마를 배정해도 그러면 그게 주식 인수입니다. 그러한 계약을 그리고 인수하고 지체 없이 출자금을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인수 출자 이행 이게 동시 진행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을 구성합니다. 뭐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뽑고 감사 뽑고 여기에 다 내용 나오죠. 여기 다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자, 이러한 실체 형성 절차를 거쳐서 설립 등기가 된다. 설립 등기를 통해서 법 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응행에 태어난다. 그렇게 크게 대별을 하시고 자, 위로 갑시다. 발기 설립, 모집 설립을 크게 구분합니다. 발기 설립은 뭐냐 하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가 있습니다. 액면가액 10,000원짜리를 10만 주 발행하겠다. 이렇게 정간에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표기가 됩니다. 그 모든 주식을 총수를 발기인 얘네들만 다 주주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만 인수를 하고 납입을 하고 그 자체는 얘네들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거야. 얘들만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소유자, 주주들. 사실은 조그만한 기업들에는 얘들 1명, 2명도 안 돼. 사실은 1명인 조그만한 기업도 많고. 그럼 얘가 회사의 소유자이자 경영자 된다고. 소유 경영자가 된다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제가 회계 처리, 세무 대리하는 그런 회사들은 다 마찬가지 1명이라고. 아니면 가족, 즉 부인. 뭐 이래. 얘네들이 주주가 되는 거야. 근데 모집 설립은 뭡니까? 요 발기인들, 정관에 도장 찍은 애들 말고 회사 외부로 하면 안 되는데, 발기인 외에, 외부로 그 돈을 모집하는 거야. 주주가 되게끔. 얘는 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때 주로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지? 근데 주식하는 친구들 보면 뭐 삼성전자 뭐 어디 다 있겠지? 걔네들은 발기인들이야? 아니겠지? 걔네들은 모집 설립 방식이겠지? 자, 나머지는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설립되는 것이다. 자, 발기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의미는 아까 말했듯이 정관의 맨 뒷장에 서명날인 한 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고, 실질적으로는 회사 설립 사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 기본 규칙, 정관을 작성하고, 뭐 납입하고, 이양하고, 계약, 청약 배정, 이러한 활동을 하는 설립 사무에 종사한 자가 실질적입니다. 발기인이다. 자, 밑으로 갑니다. 실체 형성 절차에 발기인들이 한 놈, 두 놈, 세 놈 모이면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설립 중 회사의 기관이 된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몰라도 되고, 자, 정관 작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정관이 나옵니다.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맨 뒷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다음 문서를 정관에 하고, 정관은 공중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그딴 짓 하지 마라. 공증 받을 필요 없다. 뭐 요거까지 몰라도 됩니다. 상법이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뭐 감사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설립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준 취지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너무 딱딱하게 진입장벽 너무 높이 하지 말고, 돈도 얼마 안 되는 애들, 뭐 10억은 물론 큰 돈이겠지만 그런 소규모 회사들의 설립 단계에서는 이러한 것들 하지 마라. 그래서 좀 완화시켜줬다. 그렇게 취지를 받으면 되고, 정관 밑에 가세요. 네모 박스. 실질적인 의무, 조직 활동에 관한 또는 사원의 지위,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 규칙. 형식적 의미는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 선생님이 발기인 전에 사인한 문서를 뭐랍니까? 그렇게 물어봤었죠.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요거 몇 가지만 외워 놓으십시오. 요거 박스 쳐놓고, 박스 다 쳐져 있지? 거기에 몇 가지만 좀 암기랍니다. 알겠죠? 암기하세요. 목적. 그러면 목적이 한 10몇 가지 됩니다. 그러면 뭐, 하여튼, 보통 주식회사 보면 정관에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목적 요칸에 뭐 이렇게 많습니다. 뭐, 하여튼 많아. 도매, 뭐, 개발, 뭐, 하여튼 다 하겠대. 그리고 맨 밑에 뭐라 하면 위에 각 뭐 부대사업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하여튼 엄청 많아, 목적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자,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5번은 뭡니까?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그러니까 전체 우리는 한 10만 주 발행하겠소 해놓고 설립 시에는 5만 주만 한다. 이런 차이입니다. 한 주의 금액 10,000원이냐 500원이냐 뭐 이런 얘기. 본점 소리지. 공고하는 방법은 서울에 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겠다. 뭐 이런 거.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암기 좀 해놓으세요. 한 3가지 정도.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총수, 그거 연결시키면 하나 또 되고, 한 주의 금액, 요 정도. 자, 그리고 발기 설립하고 모집 설립 차이가 나는 게 주식 인수입니다. 인수가 뭐랬죠? 청약하면 배정하는 거고, 그래서 사원의 지위를 갖는 그 단체법적인 계약이라 했고, 인수하면 바로 즉시 납입을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고, 발기 설립은 얘네들 3명이서 짜고 치는 고돌이야. 엄마, 아빠, 남편, 부인 이렇기 때문에 서면이 필요 없어. 인수 단계에서 청약 배정하고 이러는데 뭐 서류 만들고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방식이고 서면으로 하면 되고, 서면 무방식이고,
A4지 한 장에 그냥 뭐 날려 쓰면 돼. 알겠죠? 그런데 모집 설립은 주식 청약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주식 청약서, 그 단어 기억해 주세요. 모집 설립이 발기 설립과 다른 주식 인수 그 요소가 되는 게 핵심 키워드 주식 청약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 법으로 정해놨어. 주식 청약서. 했죠? 삼성전자에서 모집 설립 방법으로 주주를 모집하는데 뭐 증자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청약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어야지 각자 다른 A4지 날려 쓴 게 말이 되겠어? 알겠죠? 주식 청약서 됐고 주주의 유한 책임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그것도 중요한 색칠 표시해주세요. 주주의 유한 책임. 주주란 뭡니까? 사원의 지위, 주식회사에 주식회사만 한정합시다. 다른 회사 생각하지 말고 사원의 지위고 회사 소유자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주주 유한 책임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한 책임 어디까지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서술해 줘야겠지? 출자액, 주식 인수가액, 인수 다음에 바로 납입이 있을 때니까 주로 출자가액 한도로 출자한액 한도로 출자 한도 내에서 회사 외부의 채권자들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유한 책임. 반대는 무한 책임. 나중에 나올 겁니다. 무한 책임은 회사의 채권자. 그러니까 우리 주식회사에 돈 받을 다른 회사들이 있겠죠. 은행도 있을 거고 돈을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빌렸으면 그런 애들한테 주주로서 책임, 출자자로서 책임, 무한 책임 사원이라면 한도가 없는데 주식회사의 주주라면 출자한액 한도로 책임진다. 그게 주주의 유한 책임이야. 서술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식 인수인으로서 그가 가진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재산상 출자금만 부담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하면 바로 납입이 있을 것이고 출자액 한도다는 얘기다. 그 밖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한하다. 한도가 있다. 자, 밑에 요런 표시 있죠? 제가 프린트 할 때 요런 표시들이 가끔 보일 겁니다. 이런 표시의 의미는 앞에 어쩌고 저쩌고의 어떤 결론의 의미입니다. 결론이나 뭐라 해야 될까? 결과 따라서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앞으로 이제 많은 느낌이 올 겁니다. 자, 유한 책임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지는 빚입니다. 주식회사 A가 지는 빚에 대해서 주주로서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것. 그게 유한 책임이고 무한 책임은 출자 한도를 넘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무한 책임이다. 출자 이행 밑에 4번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된다. 지체 없이 기간 구성한다. 그렇게 해서 실체 형성 절차 완료. 그 다음에 실체 형성 절차가 종료되면 발기인은 설립 등기한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된다. 법인이 태어난다.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 설립 등기 거기에 따른 서류가 법인 등기부 등본인데 거기에 보면 설립 연, 월, 일 그래서 태어난 날짜가 딱 찍힌단 말이지. 됐고 밑에 예제 봅시다. 모의고사 때 예전에 했던 거. 자, 3번 다음은 회사 설립 절차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다. 기획 밑에 저 박스를 보세요. 설립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을 구성하고 정관 작성 및 공증을 한다.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한다. 그리고 니은 띄우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기획에 들어갈 거 힌트를 줍니다. 위에 첫 번째 줄. 기획은 회사 설립 사무에 종사한 자. 딱 나와야 되지. 발기인. 설립 중 회사의 기간. 발기인의 조합. 기획조합. 발기인 조합. 이걸 갈로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이 당시 때 이렇게 했네. 기획 용어는 뭐다? 발기인. 콤마 찍고 니은을 통해서 법인격을 취득한다. 뭐지? 설립 등기. 설립 등기하러 막 신청하러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주로 누가 합니까? 우리 간혹 가다 보면 법무사 사무실 보이죠? 법무사들이 이런 걸 대리해서 해줍니다. 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직접 요새는 편해서 인터넷으로도 막 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직접 안 해봤는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는데 힘들겠지 아무래도. 시간, 비용, 노력, 그 다음에 그 용어도 생소할 거고 그럴 바에 법무사무실에 그냥 맡겨보면 된다는 얘기지. 자, 됐고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우선되는 순서가 있지.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뭐 정관사본, 정관사본, 법인 등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무서 1층에 민원실에 가서 사업자 등록 내려왔습니다. 이러면 뭔 서류 내놓으시오, 뭔 서류 내놓으시오, 뭐 이렇게 한다고. 됐어. 니은은 실체가 완성된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회사의 성립 요건이다. 회사의 성립 요건, 회사가 태어나는 요건이다. 회사의 성립 요건, 설립 증식. 됐고, 18페이지.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다. 자, 18페이지 봅니다. 똑같은 거를 제가 뺏겼습니다. 앞에 있었죠? 16에 있었죠? 자, 이것도, 14학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목명은 창업 일반이었고, 사업계획서라는 테마 다뤘고, 설립 다뤘고, 그 다음에 창업, 회사 설립해서, 적어 나왔지? 전문가 물어봤고, 전문가, 이렇게 나왔고, 오른쪽에 16학년도에서는 또 어떻게 변형이 돼서 이걸 울과먹었는지 봅시다. 16학년도 시험 문제 봅시다. 19페이지. 다음은 사업정보 전문교과, 두 교사의 대학. 기억에 들어갈 과목명. 역시 과목명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 그러니까 내용 영역,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 일맥상통한 거야. 여기에 들어갈 니은은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김교사. 저희 학생이 인터넷 쇼핑 창업, 역시나 창업이었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야. 그러면 이때 과목은 전자상거래 실무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왼쪽에 14학년도 문제에서도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문구가 보이죠? 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잘했네. 박 교사가 이럽니다. 김 선생님 담당하신 무슨 과목에도 사업계획서 관련 단원이 있군요. 자, 기억 과목은 전자상거래 실무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맞추는 사람은 진짜 꾸준히 봤던 사람이었고, 전자상거래 실무입니다. 별책 23에 그 당시에 그 찾기 해가지고 한글 파일을 검토해보면 사업계획서라는 단어를 찾게 하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창업 일반 쪽에서 나오고 29번 타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실무, 요게 22번 타자였죠. 그때 딱 두 군데서만 나옵니다. 이 출제자는 그래도 잘 낸 것 같아. 자, 무슨 사업계획서 관련 단원이 있네 하니까 김 교사가 박 선생님께서 저와 담당 과목은 다르지만 박 선생님은 뭐 하는데? 창업 일반 한다며. 박은 창업 일반이야. 자, 다르지만 저희 학생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살펴봐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박 교사님이 그럼요. 내가 창업 일반 전문 교사야. 내가 사업계획서 내가 그거 전문가야. 살펴보니 환경분석을 잘했네요.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잘했겠지. 그런데 수익성, 경제성, 기술성에 내가 니은 분석이 좀 더 아쉽네. 좀 서술되면 좋겠네. 내가 창업 사업계획서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중에서 팀 티칭 시도하면 어떨까 하니까 전자상거래 실무하고 있는 그쪽에서 인터넷 창업 쪽에서 사업계획서 간략하게 얄팍하게 다루는 김 교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팀 티칭 한번 해주세요.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이라고 있네. 자, 돌아가는 스토리 알겠죠? 과목명은 뭐였습니까? 전자상거래 실무. 요거는 맞아요. 맞추기에는 좀 벅차겠지만 그래도 적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힌트가 됩니까?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에서 전자상거래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센스가 조금씩 있어야 돼. 눈에 발라놓은 사람은 뭐 확실히 맡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자, 그리고 무슨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하기도 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자, 요 출제자는 조금 제가 볼 땐 잘못했는데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테마가 이제 나오죠. 사업 계획서는 이제 묵었고 사업 타당성 분석. 자, 요런 테마가 나오면 성시경 알죠? 성시경 가수. 그걸 떠올립니다. 시기경. 시장성. 성시경. 시기경. 뭐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몇 번 하다 보니 되더라고. 기술성. 경제성. 근데 경제성을 또는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경 이렇게 합니다. 교과서도 제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표현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일반적인 걸 찾거든요. 공통. 시기경으로 암기하면 되고 경제성이 수익성이라고. 선생님은 여기 출제자는 이렇게 합니다. 수익성, 경제성.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했어. 어쩔 수 없어. 자, 공부를 좀 더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시기경. 성시경, 시기경. 시장성은 뭡니까? 아,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줄 놈이 있을까? 사줄 놈이 과연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 기술성은 내가 과연 이렇게 독창적인 특별한 물건을 만들 기술이 있을까? 그 기술을 가지는데 투입되는 원가는 얼마 정도일까? 경제성, 수익성은 뭡니까? 예산, 손익이 이런 걸 만들 수도 있는 능력도 가졌어. 사고 싶은 애들도 충분해. 내가 그런 걸 만들어서 팔았을 때 얼마가 내 손에 떨어질까? 남을까? 이익이 얼마나 될까? 수익이 얼마나 될까? 쉽죠? 시기경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창업 쪽에 그 밑에 해설 보면 박스라 하면 제가 영역 내용 알죠? 거기에 보면 이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눈에 발랐던 사람은 쉽게 적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식이 또 있었겠지. 사업 타당성 분석을 또 별도로 우리가 상업경제에서 또 공부하니까. 자, 19페이지 그렇게 보고 여기까지 하고 쉬고 다음 페이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